우리가 홀치기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판자면하기에서 염색하기 싫은 부분을 뭘 붙여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만 염색하는 거 홀치기 했잖아요. 정말 홀치기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홀치기, 우리나라 말로 홀치는 거는 이렇게 묶을 때, 머리 묶을 때도 이렇게 이 상태를 홀치기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홀치기 모양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원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천 같은 거에 이렇게 조금씩만 묶어줘요. 묶어서 이런 작은 원들을 군데군데 하게 되면 군데군데 묶어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면 요 묶은 부분이 넓을수록 흰 부분이 많은 거고 좁을수록 아주 얇은 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몇 개씩 홀치게 되면은 작은 땡땡이 무늬가 생기는 거고요. 요거 말고 선생님이 더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그래서 작은 무늬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는 그런 홀치기가 있는 거고, 이제 크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큰 원이 힘들었죠. 큰 원을 그려요. 자, 마음이 예쁜 사람은 동그랗게 그려진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안 맞았어요. 자, 이런 원을 그리고 바느질을 해요. 바느질 힘든데요, 선생님. 난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러면 크게 하시면 돼요. 요 선을 따라서 크게 할게요. 조금 이렇게 잡고 해볼게요. 크게, 촘촘히 하는 게 아니고 크게. 근데 내가 고르게 주름을 잡아서 염색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해도
크게 큰 넓이는 비슷하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끝에 매듭을 짓지 않아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 약간 염색이 크게 바느질하고 이 부분은 매듭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마저 다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섬세하게 염색을 하고 싶을 때 그림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정말 오래 이렇게 염색하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름도 쓰고 막 동물 무늬도 바느질 해가지고 염색을 하고 그러세요. 타이다이를 되게 오래 잘하게 되면 원하는 무늬를 또 하얗게 남겨가지고 문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해볼게요. 원단이 많이 뭉치게 되면 그 부분은 하얗게 된다는 걸 생각하고, 혹시 이제는 묶어서 하는 친구들은 중간에 사이사이 들쳐서 안까지 염료가 잘 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원 다 왔어요. 원 꼬매는데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바느질도 좀 해서 엄마랑 같이 바느질도 배우고, 이거는 홈질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좀 가사 시간에 홈질 배우는지 모르겠네. 자, 듬성듬성 뭔가 이제 되는 것 같아, 그죠? 다 왔어요. 자, 중요한 거는 매듭을 짓지 않고 다 온 상태에서 바늘을 빼가지고, 우리 가사 시간에 그 치마 주름 같은 거 잡는 것처럼 한쪽을 잡고 한쪽을 이렇게 조금씩 반대쪽도 조금씩 해가지고 주름을 잡아줘요. 주름을 잡아줘서 여기도 똑같이 타이 묶어요. 그러면 아까랑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잡힌 주름은 아까 이렇게 뭉쳐서 잡았던 주름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고르게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바느질을 한 번 했지만 한 두세 번 똑같은 라인에 한 2mm 간격으로 바느질을 해주게 되면 아주 고른 링이 만들어지게 돼서 동그라미가 예쁘게 잡혀요. 그래서 요 가운데는 묶어주고 밖에는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다이는 섬세하고 원하는 그 섬세하고 조금 예쁜 무늬, 또 그 막 번지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무늬를 염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쉬운 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당장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하나 알려줄게요. 못 쓰는 천이나 이런 천 준비해요. 선생님이 안 쓰는 티셔츠나 뭐도 상관없다고 했죠.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쓸데없이 나무젓가락을 너무 많이 주고 갔어요 삼촌이. 그러면 이걸 갖고 뭐 노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잘라요. 그래서 원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접은 다음에 얘는 앞과 뒤를 이렇게 묶어주면 어떤 무늬가 돼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되죠. 이 나무젓가락이 있는 데는 염색이 덜 될 거고 밖에는 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묶어줘요. 자, 묶어줍니다. 고무줄로 묶어도 상관없고요. 일단 한쪽 먼저 묶고 한쪽 고정할게요. 나는 멋진 스트라이프 파란색 마린 룩으로 입고 나가고 싶어. 이럴 때는 이런 손쉽게 보이는 나무젓가락 이런 거 가지고도 염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힘 세게 누르게 되면 이 나무젓가락 부분이 하얗게 나올 거고, 좀 여리게 염색하게 되면은 손으로 드로잉한 것처럼 진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흐리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고무줄로 묶으면 더 땅땅하게 묶어지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개, 3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줄을 어떤 거는 촘촘하게 해서 스트라이프를 짧게, 넓게 이렇게 하면 스트라이프 무늬도 만들어주고, 반대로 이거는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무늬가 된다, 그죠? 그럼 삼각형도 되겠다. 이렇게 묶으면 삼각형도 되죠. 그래서 원하는 무늬를 만들어서 타이다이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타이다이는 접어서도 하고 묶어서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아까처럼 종이를 대서도 하고, 그것도 귀찮으면 퐁당퐁당 담궈서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염색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사용해서 염색해 보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세 번째 시간 지브라 쿠션 그리기
지브라 크레용 그리기 시작할게요. 천에다 그림 그리는 방법 우리 쉽게 타이다이도 하고 이렇게 번지 기법도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려면 물감을 약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보내준 물감 블랙하고 노란색 있어요. 노란색은 바탕이니까 내비두고 블랙 하나로만 그릴 건데 블랙에는 물을 섞는 방법하고 또 불투명 액체를 섞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물감에 아예 넣어서 줬어요. 요거는 천을 그릴 때 막 번지니까 번지면 그리기 힘들어서 좀 덜 번지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물을 섞어서 농담을 조절해서 하는데 지브라 같은 경우는 거의 블랙이 가깝기 때문에 붓만 잘 움직이게 물을 묻혀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려볼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지브라를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기 쉽게 다 끈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줄무늬 있는 부분만 블랙으로 색칠을 해주고 근데 한 가지 이 줄무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칠하다 보니까 흰 부분이랑 검정 부분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 부분은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칠해주길 바래요. 근데 천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뒤에 배겨 나오죠. 완성품을 줄 거기 때문에 그릴 때 우리 아까 그림 그릴 때 밑에 휴지나 뭐 이렇게 번지는 거 그 묻지 말라고 천도 넣고 신문지도 넣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쿠션 안에 천 같은 거 아니면 집에 키친타월 있으면 키친타월 집어넣고 뒷면이 노란색인데 물감이 배 나오면 안 되니까 요 사이에 집어넣을게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할게요. 이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리면 뒤까지 물감이 묻어서 나중에 안 이쁘게 되니까 그냥 키친타월이나 뒤에 종이 한 장 대셔도 상관없는데 종이 한 장 대고 그 앞에는 흡수할 수 있는 키친타월 같은 거 꼭 넣어주세요. 못 쓰는 천 같은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는 블랙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신청하신 데 보면 아마 여기 완성된 제품 사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브라는 그거 사진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서 블랙 부분이랑 화이트 부분 구분해서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완성된 밑그림 상태에서는 줄만 가 있으니까 꼭 그 사진 참고하셔서 얼굴 그릴게요. 일단 요거는 알료라는 물감인데 천에 바로 염착이 돼서 따로 뭐 이렇게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아도 빨았을 때 빠지지 않고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이에요. 블랙을 따를게요. 근데 주의할 점은 물감은 우리가 포스터 컬러나 수채하는 것처럼 많이 쓰면은 이 물감은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따라서 또 쓰고 또 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한 10방울 가지면 이 지브라를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따라 놓지 않게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굳어서 붓도 굳어서 쓰기가 어렵고 물감에도 계속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따라서 쓸게요. 자, 이제 지브라 그려볼게요. 제일 어려운 얼굴부터 조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붓이 움직여야 되니까 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붓 어느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고 붓에 물을 먼저 묻혀주시고 붓이 항상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려야 그리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런 상태면 붓이 되자마자 천에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물감을 묻혔을 때 떨어지진 않은 상태인데 붓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상태, 이 상태가 그리기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리기 어려운 가운데 부분부터 그려볼게요. 그래야 좀 안 헷갈린 것 같아요. 하나 그려봤는데 다른 부분부터 그리니까 화이트랑 블랙이 조금 헷갈려서 지금 이 얼룩말의 요 가운데 다이아몬드 요 부분부터 그리니까 헷갈리지 않고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요 부분부터 그려볼게요. 지금은 물감을 다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우리 포스터 컬러 칠하는 것처럼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 그릴게요. 그리고 또 물감을 찍어도 되지만 이럴 때 살짝 물을 묻혀가지고 물을 묻혀서 뚝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번 항상 휴지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은 걸 조절해 가면서, 저희 수채할 때도 그렇게 하죠. 마저 칼을 칠할게요. 자, 가운데 줄 그렸어요. 그러면 가운데 줄 다음에 흰 줄이니까 한 줄 띄고 다시 또 블랙 그릴게요. 처음에는 물감에 바로 이렇게 곱게 먹지 않거든요.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섞어서 메꿔주면서 그릴게요. 이제는 얼굴 부분 제가 쭉 그려볼게요. 밑에 깔아주는 철을 좀 평평한 거를 넣어야지 울퉁불퉁하면 그대로 염색이 되기 때문에 밑에 될 수 있으면 키친타올이나 뭐 넣을 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세요. 조금 쉽게 그리려면 먼저 라인을 따고 가운데를 채워주는 개념으로 그리면 좀 쉬워요. 이 얇은 선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얇은 부분은 가지고 있는 네임펜이나 유성 사인펜, 수성 사인펜은 빨면 지워지니까 유성 사인펜이나 네임펜 같은 거로 여기 좀 얇은 부분 같은 경우 자신 없으면 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검은색 펜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줄에 깔리지 않게
이쪽 얼굴. 그리고 라인 끝은 가운데를 채우고 나서 붓을 조금 뾰족하게 해서 라인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옆에 물감 한 번만 짜도 물 사용해서 쓰니까 다 그려지게 되네요.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손을 그린 것처럼 거칠게 표현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곱게 다듬지 않고 넓은 면적일 때는 물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붓이 조금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넓은 면적. 그리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펜으로 그리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물감을 다 썼으니까 조금 더 짜서 어려운 부분은 다 그렸네요. 자, 보면 여기도 명암이 있어서 이쪽 부분은 조금 진하고 물을 조금 더 묻혀서 이 부분은 흐리게 입체감을 줄게요. 그리고 붓을 오랫동안 안 빨게 되면 이 알료라는 물감은 잘 굳기 때문에 아크릴처럼 중간중간에 붓이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물에다가 한번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그리면 붓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붓이 굳지 않게 물을 잘 섞어가면서 또 중간중간 이렇게 잘 한 번씩 세척을 해주면서 그리면 붓이 잘 움직여요. 얼룩말의 호까지. 넓은 면적은 물을 많이 하면 여려지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진하고 왼쪽은 물을 많이 안 섞게
진하게, 오른쪽은 물 섞어서 여리게. 그럼 볼록한 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라인 부분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펜으로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룩 무늬 부분만 조금 거칠게 표현해도 되니까 물 조금씩 묻혀가면서 채워주면 돼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딱 안 떨어져도 된다는 거. 처음에 물감 받아서 그리면 종이랑 다르니까 번졌다고 생각해서 나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번져도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우리 수채화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모양보다 더 많은 부분을 번지게 되면 조금 어려워서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얼룩말 거의 다 되겠네요. 얼굴에 인디언 초장처럼 문을 그리고, 물을 많이 섞으면 붓이 조금 쉽게 움직이고 색깔은 좀 연해지고.
물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씩 쌓아야 이게 마르면 그 찌꺼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마르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쓰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어려우면 친구들은 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자, 동물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 눈. 눈 남았네요. 벌 그리고 눈 그릴게요. 선생님이 준 쿠션은 노란색인데 혹시 초록이나 뭐 다른 색깔로 칠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주제가 블랙이니까 어떤 색으로 칠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칠해봤네요. 얼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세심하게 칠하고 큰 부분은 시원시원하게 그릴게요. 일단 눈을 먼저 그리고 갈게요. 볼록물 보면 다른 건 그냥 그리셔도 되는데 속쌍꺼풀이 있어요. 쌍꺼풀을 꼭 살려주시고 중요한 건 눈동자에 반짝이는 면을 꼭 남겨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얇게 남겨지면 조금 싸나운 애처럼 되고 동그랗게 남겨주면 귀여워지겠죠. 저는 조금 무섭게 표현할게요. 자, 눈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볼록물 같네요. 왼쪽 눈 마저 그릴게요. 저는 조금 성 가리는 말로 그릴게요. 눈썹도 빼주고 이제 속쌍꺼풀은 꼭 살려주세요. 여기 있으면 생각보다 이 초식동물들이 속눈썹이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속쌍꺼풀이 다 길어서 표현해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눈동자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은 펜으로 나중에 그려주세요. 자, 됐네요. 그러면 귀 그릴게요. 귀 다 그렸네요. 귀는 생각보다 그 뒤에 있는 쪽, 얼굴보다 뒤에 있는 쪽에서 흐리게 표현하려면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흐리게 그려주시고 요 귀 오목한 부분만 붓끝을 이용해서 그릴게요. 붓끝을 이용해서 하나 둘 이렇게 쳐주면서 특별한 패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뭉개면서 그려줄게요. 자, 귀도 한쪽이 되었네요. 또 반대 귀도 그릴게요. 귀가 접히는 부분은 좀 진하고 그리고 붓을 한번 빨아서 여리게 한 다음에 나머지 귀 이렇게 귓바퀴 나머지 부분 표현할게요. 귀는 이렇게 물 많이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거니까 얼굴보다 여리게 그러면 얼굴 다 그리고 이제 주둥이 남았네요. 주둥이도 왼쪽은 진하게 할게요. 이쪽은 진하고 코 있으니까 코 있는 부분은 아까 눈동자 살린 것처럼 조금 살려서 하얗게 남겨주고
몸뚱이 줄무늬만 그리면 다네요. 자, 이건 한 번에 갈게요. 쭉쭉. 약간 좀 많이 하고. 얼룩말 몸통이 둥그니까 가운데 부분은 좀 여리게 칠하고 위랑 아래 부분은 조금 진하게 칠해줘야 원통 느낌이 나요. 얼룩말을 보면 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꽉 거칠게 해도 더 얼룩말 같으니까 매끈하게 줄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리세요. 여기 한번 이렇게 라인 따라야 그래도 얼룩말 같으니까 라인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위에 줄만 그리면 얼룩말은 다 그리겠습니다. 위에는 밝은 부분이니까 더 여리게 그냥 슥슥슥 그릴게요. 진한 부분 물 한 번 해서 여린 부분. 이 상태로 그리시고 노란색을 바탕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말릴게요. 말려서 이 부분이 다 마른 다음에 칠해야 번지지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 상태에서 하고 쉬었다가 검정색이 다 마르면 그 다음에 노란색 칠할게요. 얼룩말 그리기 어렵지 않죠? 얼룩말 다 그렸습니다. 자, 얼룩말이 다 말랐죠? 이제는 바탕을 칠할게요. 바탕은 만들어진 오렌지 색깔 물감을 조금 넣고 물 가지고만 이것도 할 거예요. 자, 보면 얼룩말 우리 샘플한 거 보면은 얼룩말 주변은 좀 진하고 밖에는 그냥 여리게 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면 부위만 진하게 칠할게요.
혹시 집에 굵은 붓, 이렇게 두꺼운 붓이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로 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깨끗하게 다 안 칠해도 되고 이렇게 남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얼굴 부위 나머지는 그냥 물로 펜을 펴줘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신나는 부분이에요. 자, 바로바로 연결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다 칠하셔도 되고요. 샘플처럼 다 칠하셔도 되고요. 아예 흰 부분을 좀 남기셔가지고 칠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흰 부분을 좀 남기고 주변에만 그라데이션 할게요. 그래서 감을 조금 더 자르고, 이 부분 바로바로 연결되려면 바로 물을 많이 묻히셔가지고 바로 연결. 우리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다 안 칠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할게요. 본인이 원하면 끝까지 꼼꼼하게 다 칠하셔도 되고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얼룩말이 완성이 됐습니다. 옆에 조금 더 소스까지 칠해볼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바탕 칠하면 얼룩말 쿠션 완성됐고요. 이 바탕은 갖고 있는 색깔 여러 가지니까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마음대로 칠해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이 쿠션인데 솜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완성됐는데 뒤에 열면 지퍼가 있어요. 자, 완성된 거에 넣어볼게요. 지퍼에다 솜을 넣어볼게요. 혹 여기 지퍼, 솜에 지퍼가 다 있으니까 너무 뚱뚱하다 생각하시면 솜은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완성된 쿠션은 어떤 모양일지 넣어볼게요. 모서리를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그 지퍼를 잠그기 전에 평평하게 한번 펴주시고요. 자,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나만의 얼룩말 쿠션 쉽게 그릴 수 있죠? 블랙라인 그리고 색칠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그린라인에서도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